숙향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 대설이 내리던 정유년 섣달 20날 박서방은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65해를 살아온 그의 어깨에는 낡은 지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무딘 도끼가 들려 있었어요. 눈발이 거세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땔감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박영감, 이런 궂은 날씨에 산에 가면 위험할 텐데. 건너방 최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말렸지만 박서방은 묵묵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내 순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그동안 이런 식으로 홀로 겨울을 나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남의 신세만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염려 마시구려. 해지기 전에는 돌아올 터이니. 박서방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순이를 잃은 후 한동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날들을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았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어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오랜 세월 이 산길을 다녀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산속은 더욱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온 세상이 하얀 솜으로 덮인 듯했고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지요. 박서방은 거친 숨을 내쉬며 평소 나무를 해오던 자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푹푹 빠져 평소보다 2배는 힘이 들었어요. 한참을 걸어 익숙한 터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박서방은 도끼를 눈 위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었는데 분명 어떤 생명체의 울음 같았거든요.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가슴 한구석을 저몄어요. 소리를 따라 몇 걸음 걸어가니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어미개 한 마리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 있었고 그 품에는 주먹만한 강아지 새끼가 차가워진 어미 몸에 바짝붙어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박서방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것이겠지요. 강아지는 누런 털에 갈색 무늬가 있는 진돗개 새끼로 보였는데 너무 작고 야위어서 금세라도 어미 곁으로 떠날 것만 같았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작은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희미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불쌍하구나. 어미 잃고 이 추위에. 박서방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넉넉지 못한 형편에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어린 것을 살려낼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 돌아간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여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늘이 내신 것인데. 순이는 늘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다친 참새를 주워와 돌봐주기도 하고 굶주린 들고양이에게 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지요. 그런 아내의 자애로운 마음을 떠올리니 박서방의 마음이 결정되었답니다. 그래, 한번 살려보자꾸나.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어요. 심장이 뛰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생명의 불씨였지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저고리를 벗어 강아지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추우면 안 되지. 조금만 참거라. 박서방은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어요. 나무를 하러 온 일은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온 마음이 품속의 작은 생명에게만 쏠려 있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었는데 그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강아지에게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서방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겨울이라 방안도 얼음장 같았거든요. 마른 솔가지와 참나무 껍질을 넣고 불을 피우니 따뜻한 불꽃이 어둠을 밝혔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환해지자 마음도 조금 놓였답니다. 박서방은 강아지를 아궁이 가까운 곳에 놓고 자신이 덮던 솜니불 중 가장 따뜻한 것으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몸을 움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좋다, 좋아. 이제 살 것 같구나. 박서방은 기뻐하며 부엌으로 갔어요. 미지근한 물에 쌀뜨물을 조금 타서 젓가락 끝에 묻혀 강아지 입가에 대어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니 조금 지나자 작은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박서방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는 강아지 곁을 지켰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미지근한 쌀뜨물을 먹이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작은 몸을 살살 비벼주었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정성껏 돌봤지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아지가 작은 눈을 뜨고 박서방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직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까만 콩알 같은 작은 눈동자가 박서방을 향해 있었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아났구나. 박서방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은 깨달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외로운 마음에 하늘이 내려주신 위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아지도 마치 그의 마음을 아는 듯 힘없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답니다.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작은 몸이었지만 그 꼬리짓에는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쌀뜨물뿐만 아니라 쌀미음도 받아먹게 되었고 비틀비틀하지만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었지요. 박서방은 마치 손자를 돌보는 할아버지처럼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봤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강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누렁이라고 불러야겠구나. 그 누런 털이 꼭 가을 들판 같아서 말이야. 누렁이라는 이름을 얻은 강아지는 박서방이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밤에는 그의 발치에서 잠을 잤어요. 적막했던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박서방도 누렁이를 돌보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지요. 며칠 후 이웃집 최씨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나, 어디서 강아지를 구하셨나요? 산에서 어미 잃고 죽어가는 것을 주워왔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런데 키우실 수 있겠어요? 드실 것도 넉넉지 않으실 텐데. 박서방은 누렁이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한번 걷어들인 생명인데 끝까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혼자 외롭고 이놈도 혼자 외로우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렁이는 박서방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고마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던 그 겨울날, 운명처럼 만난 노인과 강아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갈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낸 작은 생명이 박서방에게 가져다 줄 기쁨과 아픔, 그리고 평생에 걸친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누렁이는 놀랄 만큼 빠르게 자라났어요. 처음 박서방의 품에 안겼을 때는 주먹만 했던 작은 몸이 어느새 강아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털도 윤기가 흘렀고 까만 콩알 같던 눈도 또렷해졌지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누렁이의 표정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그 애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강아지다운 기색을 되찾았답니다. 누렁아, 이제 제법 개꼴이 났구나. 박서방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누렁이는 박서방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박서방의 마음도 따뜻해졌답니다. 아내 순이가 떠난 후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봄이 완연해지자 박서방은 누렁이와 함께 밭일을 시작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콩과 고추 그리고 배추를 심어야 했거든요. 조선의 농가에서는 이런 작물들이 한 해 살림의 근본이었답니다. 누렁이는 박서방이 밭으로 나가면 어김없이 뒤따라왔어요. 처음에는 밭 한쪽 그늘에서 조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는 박서방 주변을 맴돌며 장난을 치기도 했답니다. 때로는 막 심은 모종 주변을 파헤치기도 하고 때로는 박서방이 들고 있던 호미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어요. 이놈, 거기서 뭘 하는 거냐? 누렁이가 고추 모종 주변을 파헤치고 있자 박서방이 웃으며 꾸짖었어요. 누렁이는 잘못했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박서방 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박서방은 화를 낼 수가 없었지요. 참말 잘 듣는 놈이로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누렁이의 영특함이 드러났어요. 박서방이 앉아라고 하면 앉았고 이리 와라고 하면 달려왔답니다. 특히 박서방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박서방이 피곤해하면 조용히 곁에 누워 있었고 외로워하면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지요. 여름이 다가올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웃 고을에 도적들이 나타나 가축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답니다. 박서방, 혼자 사시니 더욱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마을 이장인 김첨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서방은 누렁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답니다. 걱정 마시오. 이놈이 있으니 든든하오. 정말 그랬어요. 누렁이는 밤이 되면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경계를 서기 시작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에 깊게 살폈어요. 하지만 함부로 짖지는 않았지요. 마치 박서방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박서방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누렁이는 그 옆에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집 앞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누렁아? 박서방이 일어나서 살펴보니 정말로 수상한 사내들이 담장 너머로 집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누렁이는 박서방 앞으로 나서서 더욱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잘했다, 누렁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박서방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서방 집게가 참 영특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누렁이는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박서방이 밭에서 일할 때는 그늘에서 지켜보다가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안내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또한 뛰어난 감각으로 박서방을 도왔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했고, 밤에 이상한 기척이 있으면 먼저 나가서 살펴보곤 했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길이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앞에서 취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답니다. 야, 영감, 길을 비키라고. 사내가 박서방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은 놀라서 한쪽으로 비켜섰지만 사내는 계속 트집을 잡았답니다. 그때 누렁이가 박서방 앞으로 나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함부로 짖지 않던 누렁이였는데 박서방이 위험하다고 느끼자 본능적으로 보호하려 한 것이었지요. 사내는 누렁이의 기세에 눌려서는 중얼거리며 다른 길로 갔답니다. 박서방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누렁아. 내가 지켜줘서 무사했구나.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서방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주인 어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누렁이는 단순히 자신이 기르는 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특별한 사이가 된 거지요. 누렁아,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구나. 박서방이 말하자 누렁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의리. 앞으로는 의리라고 부르마.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의리이거든. 의리.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누렁이는 이제 의리가 되었답니다. 박서방이 의리야라고 부르자 의리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의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서방이 개를 기르시네라며 신기해했는데 의리의 영리한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곤 했답니다. 박서방, 이게 참 영특하네요.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가 의리를 보며 물었어요. 박서방은 의리를 구하게 된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생명을 구한 보람이 있으시겠소. 이런 개는 흔치 않소이다. 정말 그랬어요. 의리는 여느 개와는 달랐답니다. 함부로 짖지도 않고 다른 집 마당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직 박서방만을 따랐고 박서방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의리를 보며 참 의리 있는 개라고 칭찬했답니다. 늦가을이 되자 의리는 완전히 어른 개가 되어 있었어요. 키도 박서방의 무릎까지 올 만큼 컸고 몸집도 제법 늠름해졌답니다. 노란 털에 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기에도 의젓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서방 앞에서는 강아지 떼처럼 순종적이고 애교가 많았답니다. 의리야,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박서방이 감회에 젖어 말하자 의리는 박서방의 손을 핥으며 응답했어요. 둘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있었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지요. 이렇게 박서방과 의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운명적으로 만난 두 생명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의리와 함께한 지 2년째 되는 가을이었어요. 박서방은 67이 되었고 의리는 이제 완전히 장성한 개가 되어 있었답니다.
어느덧 박서방의 허리춤까지 자란 의리는 늠름한 진돗개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지요. 노란 털에 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총명한 눈빛은 언제나 박서방을 향해 있었어요. 그의 가을은 유독 일찍 추위가 찾아왔어요. 아직 10월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리가 내리고 산에는 벌써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은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의리야,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꾸나. 좋은 나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박서방이 말하자 의리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듯 했어요. 의리는 언제나처럼 박서방의 뒤를 따르며 산길을 올랐답니다. 때로는 앞서가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는 박서방을 기다리며 걸었지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더 걸어서 산 깊은 곳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마른 참나무와 소나무 가지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쉽게 주워 모을 수 있었지요. 박서방은 기분 좋게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의리는 그 옆에서 박서방을 지켜보며 가끔씩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다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 의리의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서방은 충분한 나무를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게에 가득 찬 나무를 보니 오늘 하루 일한 보람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라? 길이 어디요? 박서방이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가 왔던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평소 다니던 길보다 깊숙이 들어왔는데 나무에 정신이 팔려 길을 제대로 기억해두지 못한 거였답니다. 산속은 어디를 봐도 비슷비슷했고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의리야, 우리 길을 잃었구나. 박서방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의리는 박서방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주위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한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의리야, 길을 아는 거니? 박서방은 희망을 품고 의리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의리가 안내한 길도 막다른 곳이었답니다.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니구나. 여기도 길이 아니야. 박서방은 한숨을 쉬며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산속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차가운 바람까지 불어와 몸이 떨렸답니다. 박서방은 조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신중하게 길을 찾았을 텐데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던 거지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작은 바위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경사진 절벽 쪽이었어요. 몸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고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돌과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계속 떨어져 내렸어요. 의리야! 박서방의 절망적인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답니다. 의리는 박서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함부로 짖지 않던 의리였는데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멍멍, 멍멍. 의리의 짖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답니다. 그 소리에는 절망과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서방은 다행히 절벽 중간에 있던 작은 바위턱에 걸려 멈췄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또한 절벽 중간이라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의리야. 박서방이 신음소리를 내며 의리를 불렀어요.
의리는 절벽 위에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애타게 울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벽 가장자리를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의리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 박서방이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깊은 산속에서 마을까지는 한참이나 되는 길이었답니다. 의리는 한동안 절벽 가장자리를 서성거렸어요. 박서방에게 내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울었어요. 아우! 그 울음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답니다. 의리의 조상인 진돗개의 야생 본능이 깨어난 것일까요? 그 울음소리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의리는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의리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떠올랐던 거예요.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평소 영리했던 의리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 서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의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달렸어요. 평소 박서방과 함께 다녔던 길을 정확히 기억해서 찾아갔답니다. 가시덤불에 털이 찢기고 돌에 발이 다쳐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직 박서방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렸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의리는 후각과 기억에 의존해 정확히 길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곧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 올바른 길을 찾았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린 후 드디어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의리는 가장 먼저 마을 이장인 김첨지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김첨지는 박서방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마을의 어른이었거든요. 멍멍, 멍멍. 의리가 김첨지 집 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짖지 않던 의리였는데 이상할 정도로 크고 절박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에 김첨지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의리가 아니냐? 너 왜 이러느냐? 박서방은 어디 계시고? 김첨지가 주위를 둘러봐도 박서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의리는 김첨지의 옷자락을 물고 끌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구나. 의리야, 무슨 일이니? 김첨지는 의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평소 얌전하던 의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분명 무슨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첨지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깨웠답니다. 모두들 일어나시오. 박서방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최 씨 할머니와 몇몇 마을 남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의리는 그들을 보자 더욱 애타게 울며 산 쪽을 향해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답니다. 의리가 우리를 안내하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김첨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급히 횃불과 밧줄을 준비해서 의리를 따라갔어요. 의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답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저기 의리가 저렇게 급하게 뛰는 걸 보니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서방이 다치셨나 봅니다. 어서 가봅시다. 의리의 안내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에 의존해 걷는 길은 위험했지만 의리가 워낙 정확히 길을 알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답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르자 드디어 박서방이 떨어진 절벽에 도착했어요. 의리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짖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계십니다. 박서방. 김첨지가 횃불을 들고 절벽 아래를 비춰보니 박서방이 바위턱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어서 구조해야 합니다. 밧줄이 있지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밧줄을 준비해 왔어요. 젊은 남자 2명이 밧줄을 이용해서 절벽으로 내려가 박서방을 구조했답니다. 박서방은 의식을 잃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나자 의리는 끌어올려진 박서방 곁으로 달려가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깨어나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답니다. 의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김첨지가 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의리의 영리함과 충성심에 감탄했답니다. 박서방을 마을로 데려온 후 마을의 의원에게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삐었으며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사흘 후 박서방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의리였답니다. 의리야, 내가 날 구해준 거냐? 의리는 박서방이 깨어나자 기쁨에 겨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박서방의 손을 핥으며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온몸으로 표현했답니다. 김첨지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의리가 어떻게 마을까지 달려와서 사람들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길을 안내했는지 말이에요. 의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는 정말 대단합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격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자신이 구해준 강아지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에요. 의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서방이 의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의리도 박서방을 핥으며 기뻐했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주인과 개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의리의 의로운 행동에 감탄했어요. 정말 의리라는 이름을 잘 지으셨습니다. 개도 저렇게 똑똑할 수 있구나. 박서방과 의리는 정말 특별한 사이로군요. 그 사건 이후 의리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근처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의리를 구경하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의리에게는 그런 명성보다도 박서방이 안전하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박서방은 다리와 팔이 나을 때까지 2달 정도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 그동안 의리는 한시도 박서방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박서방이 아픈 다리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면 의리는 조용히 곁에 누워서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의리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박서방이 의리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마다 의리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를 구해준 두 생명. 이제 그들 사이의 인연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사랑은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이 흘렀어요. 박서방은 이제 71가 되었고 의리도 6살의 중년개가 되어 있었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후 박서방의 왼쪽 다리는 완전히 낫지 못해서 비 오는 날이면 아프고 걸을 때도 조금씩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식구의 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답니다. 해가 갈수록 박서방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밭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일해도 금세 지쳤어요. 하지만 의리는 변함없이 박서방 곁을 지켰답니다. 의리야, 주인 어른도 이제 늙었구나. 너만큼 팔팔했으면 좋을 텐데. 박서방이 마루에 앉아 의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의리는 박서방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그를 올려다봤답니다. 그 눈빛에는 주인 어른 괜찮사옵니다.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늦가을부터 박서방은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의리는 박서방이 기침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코를 킁킁거리며 박서방의 상태를 살폈어요. 으흠. 밤중에 박서방이 심하게 기침을 하면 의리는 잠에서 깨어나 박서방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옆에 누워서 박서방이 진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답니다. 때로는 박서방의 등을 살짝 비비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체온으로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김첨지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답니다. 박서방, 읍내 의원에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침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사옵니다.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것이지요. 의리가 곁에 있으니 든든하옵니다. 의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박서방에게는 멀리 떨어진 의원보다도 의리가 곁에 있는 것이 더 큰 위로였답니다. 겨울이 오자 박서방의 몸은 더욱 약해졌어요. 추위 때문에 기침이 더 심해졌고 밥맛도 많이 떨어졌답니다.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의리는 그런 박서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박서방은 이제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의리는 박서방이 누워 있으면 항상 그 옆에 함께 누워 있었답니다. 때로는 박서방의 발치에서 때로는 옆구리에 바짝 붙어서 체온을 나누어 주었어요. 의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따뜻하구나. 박서방이 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의리는 박서방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쉬었답니다. 두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서방이 의리를 부르며 말했어요. 의리야,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거라. 의리는 박서방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박서방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의리를 바라보았답니다. 의리야, 주인 어른이 이제 많이 아프구나. 혹시 주인 어른이 먼저 황천길을 떠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의리는 박서방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꼬리도 힘없이 늘어뜨렸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주인 어른은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른 좋은 분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오래오래 살아가거라. 의리는 고개를 저으며 박서방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저는 주인 어른과만 함께 있고 싶사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정월이 지나고 2월이 오기 전 박서방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었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 몸이 많이 야위셨어요. 의리는 박서방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박서방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 물그릇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고 밥을 드시지 못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박서방을 돌봐주러 왔지만 의리만큼 세심하게 돌볼 수는 없었어요. 의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보다 더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최 씨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의리는 박서방의 숨소리와 체온 변화, 그리고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서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의리가 먼저 알아차렸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창밖으로는 꾀꼬리 소리가 들려오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방안을 시원하게 해주었답니다. 박서방이 의리를 불렀어요. 의리야, 이리 와서 내 손을 잡아다오. 의리는 박서방 곁으로 다가가서
앞발을 박서방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박서방은 의리의 앞발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의리야,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지내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의리는 박서방의 얼굴을 하즈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저도 주인 어른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사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의리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까. 박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의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끝까지 따뜻했답니다. 의리는 박서방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박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의리의 앞발을 잡은 채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답니다. 의리는 박서방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첨지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다가 박서방이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어요. 의리는 밤새도록 박서방 곁을 지키며 있었던 거예요. 김첨지가 들어왔을 때도 의리는 여전히 박서방의 손을 앞발로 감싸고 있었답니다. 의리야,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김첨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박서방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기로 했답니다. 의리는 장례 준비를 하는 내내 박서방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박서방의 무덤은 집 뒤편 작은 언덕에 만들어졌어요. 박서방이 생전에 즐겨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쉬던 곳이었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의리는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박서방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리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김첨지가 의리를 데려가려 했지만 의리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답니다. 의리야, 박서방도 내가 잘 지냈으면 좋아하실 것이야. 최씨 할머니도 의리를 설득해 보았지만 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무덤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답니다. 그날부터 의리는 박서방의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조금씩 받아 먹었지만 그것도 무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먹었어요. 의리가 정말 의리를 지키는구나. 저렇게 주인을 그리워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의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답니다. 걔가 이렇게 슬퍼하다가는 몸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도 의리는 무덤을 지켰어요. 여름이 오면 무덤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려는 듯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고 겨울이 오면 무덤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추위를 견뎠답니다. 때로는 무덤을 향해 작은 소리로 울기도 했어요. 마치 박서방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리가 금방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의리는 무덤을 지켰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의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게는 정말 특별해. 저런 충성심은 사람도 갖기 어려운 건데. 지나가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의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감탄하곤 했어요. 의리와 박서방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답니다. 멀리 한양에서 온 선비도 의리를 보기 위해 찾아왔을 정도였어요. 의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무덤을 지키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걷기 힘들어지면
무덤 옆에 누워서라도 지켰고 밥을 잘 먹지 못하게 되어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3년째 되는 가을, 의리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거의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김첨지가 걱정스러워하며 다가갔어요. 의리야, 괜찮니? 의리는 김첨지를 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박서방의 무덤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 저도 이제 곧 가겠사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의리는 박서방의 무덤 바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마지막까지 박서방을 지키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답니다. 아침에 김첨지가 발견했을 때 의리는 박서방의 무덤을 향해 머리를 기댄 채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의리를 박서방의 무덤 바로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2개의 작은 무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정말 의리 있는 개였어. 끝까지 주인을 지켰구나. 저런 충성심을 보기 어려운데 정말 특별한 개였어. 박서방도 저 세상에서 의리를 만나 기뻐하고 계실 거야. 마을 사람들은 2 무덤에 정성껏 돌을 쌓고 꽃을 심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기렸어요. 의리와 박서방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지금도 그 작은 언덕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어요.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오면 푸른 풀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잎이 떨어져 따뜻하게 덮어준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서 2 무덤을 포근하게 감싸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의리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리와 박서방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란다. 의리가 박서방을 사랑했던 것처럼 박서방이 의리를 아꼈던 것처럼 말이야.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거예요. 운명적으로 만난 2 생명이 서로를 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의리터에는 오늘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2 무덤 위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진정한 의리, 그것이 바로 의리와 박서방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